이거 배달비 없는 배달앱은 내가 진짜 정말 원하고 출시하자마자 잘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조인하고 딱 2주 지나서 쿠팡이츠에서 무료 배달 선언을 했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전화가 와서 너 괜찮니? 아, 내가 좀 회사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유림님께 전화해서 빨리 이직 알아봐야 된다. 누구보다 빠르게 이직 알아봐야 된다. 저는 일단 유림님에게 주 6일째부터 들었을 때 다른 데를 알아봐라. 거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유림님이 끝끝내 지원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두잇을 만들고 있는 이윤석입니다. 두잇은 1인 가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고요. 가장 첫 번째 시작으로 사람들이 가장 빈도 높게 겪을 수밖에 없는 매일의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이스트를 봤을 때 여기는 왠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학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 천재들이 정말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수학과 과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학한 그 카이스트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외국에서 온 총장님이 서남표식 개혁이다 라고 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던 때였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전면 영어 강의와 징벌적 등록금 제도였습니다. 그 징벌적 등록금 제도는 특정 수치 이하로 학점이 떨어지면 한 학기에 8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제도였어요. 아시다시피 대학교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작동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동기가 잘하면 나의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존재하는 그런 생태계인데요.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고 공부를 잘 못해서 등록금을 내서 슬퍼하는 친구들을 술 한잔하면서 위로해주지를 못할 망정 패배자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그랬냐. 다 너 탓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너는 장학금을 잘린 잘 못하는 사람, 넌 장학금을 받은 정말 뛰어난 사람. 다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한 공동체가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고 어쩌면 내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라는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정치와 사회운동에 인생을 바쳐야겠다. 사회운동을 한 7년, 8년 꽤 유의미한 시간을 하면서 느낀 점 뭐였냐면요. 아시다시피 정치인분들 나이가 꽤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50세, 60세가 넘으시고요. 20대의 제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무기력해 하다가 과연 20대인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올바른 수단은 정치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던 와중 군대를 해결해야 돼서 쿠팡이라는 조직의 병역 특례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 쿠팡은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연애 1조 정도, 2조의 손실을 보고 저를 보면 이 사람들은 쿠팡 언제 망하냐? 넌 그럼 군대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정말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쿠팡에서 했던 가장 좋은 경험 하나를 꼽으라면 고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개발자였는데요. 쿠팡에서는 개발자, 기획자, 운영하시는 운영 동료분들 이 모든 분들을 막론하고 고객분들을 의무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고객분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쿠팡이란 서비스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쿠팡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 제발 성공해달라.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어느 순간 느꼈던 점은 21세기에 세상을 바꿀 가장 유효한 수단은 어쩌면 정치나 사회운동이 아니라 스타트업이겠다. 창업을 바로 할까? 유의미한 경험을 더 하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있던 도중에 한 명 친구가 있어요. 토스 초기에 그냥 미친 그로스를 만들고 토스의 2배 성장을 만들었던 그 친구가 대학 동기였어요. 친구를 만나서 이런 고민이 있다 얘기를 늘어놓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이승건을 소개해주겠다. 한번 같이 일해보고 배우고 나서 창업하면 되게 좋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승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스라고 하는 정말 혁신적인 기업을 만든 성공적인 사람이고 어쩌면 그 남들이 모르는 성공에 대한 숨겨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토스에서 했던 경험은 되게 좋았습니다. 이승건 대표님이랑 같이 많은 질문도 나누면서 느낀 점이 이승건 아저씨가 되게 특별한 탁월함들이 있지만 그런 탁월함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성공을 만드는 뚜렷한 열쇠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큰 혁신적인 기업을 이미 만들었고 나는 아직 그렇지 못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뭘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똑똑하고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은
이것이고 이 신념을 바탕으로 난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그 신념을 이뤄내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냐, 혹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직 도전하지 않았냐, 가장 큰 차이가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빠르게 도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전 세계에 한 1000개 정도가 되는 유니콘 스타트업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어떤 게 한국에 있고 어떤 게 한국에 없고 어떤 게 해볼 만하고 어떤 게 별로고 이런 걸 쫙 정리해서 하나씩 되게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시니어 시장, 홈 피트니스 시장, 핀테크 시장. 처음에 이제 팀 배달, 무료 배달이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저희가 그 전에 도넛이라는 것을 하다가 소액 대출 서비스였는데 이자를 따로 받지 않고 급여를 인증하면은 이제 소액 대출을 해주고 갚아야 되는 날에 저희의 감사함을 표현해달라. 뭐 안 갚으신 분들도 있고 돌려주시면서 일반적인 이율보다 더 많이 전달해 주신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제품이 워킹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물음표는 많은 상황이었어요.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이거 왠지 아닌 것 같다.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사명감으로 창업을 했고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고 싶은데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남의 생각과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빠른 성공을 위한 지금의 방법들이 앞으로 있을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명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이겨낼 만큼의 사명감을 내가 느끼는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바로 진행하던 모든 아이템을 접었고요. 이제 노트북을 덮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시장이 무엇이고 어떤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평생의 사명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B2C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컨슈머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겪는 문제이면서 큰 시장을 딱 3가지로 정의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당되는 소셜 네트워크,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있는. 그 다음은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커머스, 배달음식 서비스였어요. 각각 4천만, 3천만 정도의 MAU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으로 한 고민은 결국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의 축들이 있을 거고 그 본질적인 가치의 축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중 하나를 10배 개선할 수 있으면 이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균열을 내며 성장할 수 있겠다. 사람들의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바뀌지 않을 가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구색을 원할 거고요.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을 원할 거고 사람들은 더 빠른 배송을 원할 겁니다. 셀렉션, 프라이스, 컨비니언스. 근데 그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소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플랫폼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셀렉션들을 고객한테 공급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빨리 배송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많은 셀렉션을 정말 빠른 속도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되게 무거울 수밖에 없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그 당시 배달비였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두가 막 3,000원, 4,000원씩 내야 되는 배달비 때문에 배달 못 시켜 먹겠다. 배달비 없이 배달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어떤 식으로 가설 검증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고객들은 동네 이웃들 간의 연결을 원하는가? 두 번째로는 고객들은 배달비 없는 배달앱을 원하는가? 세 번째로는 근처 이웃 간의 공동구매, 협력적 소비가 작동을 하는가? 고객들이 실제로 협력적 소비를 원하는가? 였어요. 첫 번째로 동네 이웃들 간의 연결을 원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 만에 이걸 검증할 수 있을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잘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걸 써야겠다. 전단지 하나를 딱 인쇄해서 동네 이웃들 간에 모일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고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동네 이웃들 간에 배달도 같이 시켜 먹을 수 있고 훨씬 더 저렴하게 같이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들어와라. 어디 부동산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한 200장만 인쇄하게 해달라 하고 해서 인쇄를 하고 붙인 지 한 2-3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채팅방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고객들은 동네 이웃 간의 상호 호혜적인 연결을 원하는구나. 정말 강력하게 원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달비 없는 배달앱을 출시하고 이 가설 검증하는 건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배달앱은 고객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불안전한 경험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품질과 안전성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진짜 앱을 만들어야겠다. 그때까지 제품에 대한 생각이 그냥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출시를 해보고 출시를 하면 마케팅한 고객이 써주겠지. 그래서 우리는 개쩌는 걸 만들고 세상에 내놓기만 하는 대수인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터레이션과 가설 검증들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되어 있어야 결국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민성님이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가설 검증을 굉장히 뾰족하게 조금씩 해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걸 보고 이게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개발자가 같이 제품을 만드는 게 재밌구나 라는 것들 좀
바뀌었던 것 같고 그런 것을 보고 계속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장님도 있어야 되고 기사님들도 있어야겠더라고요. 일단 사장님들 앱을 개발하는 도중에 모아야 우리가 출시를 했을 때 깡통이 아니라 그래도 꽤 괜찮은 경험을 주는 앱을 출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영업은 아무도 안 해봤는데 누가 하지?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뭐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 영업을 나가기 전날에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친구랑 난 오늘 이 소주 2병을 먹고 내일부터는 그냥 영업을 나가서 무조건 2개를 데려오는 거다. 소주 2병을 딱 먹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네, 이 리플렛을 들고 사장님들이 갔습니다. 사실 사장님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봐도 되게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리 긴 청년이 찾아와서 아직 앱도 없는데 배달비 없는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10명 찾아가면 거의 10명 다 거절했고요. 우린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고 단순히 고객들만 만족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장님들과 기사님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10번쯤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쌍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앱이 딱 완성이 돼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잇에서 지금 PO로 일하고 있는 25살 젊은 피를 담당하고 있는 심규현이라고 합니다. 조인하기 전에는 이제 학생 카이스트 다니고 있었고요. 2학년 마치고 어느 한 회사에서 이제 인턴하고 있었다가 여기서 일 계속 하는 것보다는 군대를 가야겠다. 원래 5월 달에 해병대를 갈 예정이었었는데 한 1월 말쯤에 지인의 지인이 이제 윤성님이었어가지고 이제 윤성님이 이제 주변에 똘똘한 친구 없냐 뭐 해가지고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푸는 문제도 재밌어 보이고 경력도 꽤 유니크하고 학생회장도 했잖아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막 이상한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사람이다. 언제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한 3월쯤에 한번 처음 딱 이제 놀러 갔는데 너무 이제 일하는 게 재밌어 보이고 매 주말마다 그냥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고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군대도 미루고 이제 지금 이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잇은 앱 런칭 해가지고 주문 건수 뭐 하루에 한 20건? 요 정도 나올 때 왔었고 그때 이제 사무실도 사실 거의 한 7평 안 되는 오피스텔에서 막 한 10명이 막 따닥따닥따닥 앉아 있으면서 막 주말에 모여가지고 막 다 같이 밥 먹고 막 난 영업의 천재다 외치고 영업 나가고 그런 느낌의 회사였고 이제 시드 받았죠. 배민 같은 경우 서비스를 만드는 근본적인 철학은 정말 다양한 레스토랑들을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들을 고객들에게 보여줘야만 된다. 라는 게 그들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음식점 수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개별 주문을 위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고객들의 구매 빈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주에 1회 정도가 고객들의 구매 빈도예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입점해서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사장님들이 벌어갈 수 있는 수익도 굉장히 낮고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매출을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으나 실제로 사장님들이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정말 멀리 있는 다양한 음식점들을 고객들에게 다 보여주는 게 근본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문 밀도가 발생하기 굉장히 어렵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음식점들의 음식을 개별적으로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효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반면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 매일의 식사를 먹는 고객들은 취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배달 음식 플랫폼에 비해서 고객들의 구매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요. 한 달에 10번 정도 먹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석이고요. 이웃이 매일 함께 사용해서 가격과 수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머스 스타트업 두잇입니다. 네, 가격과 수량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류의 삶을 밑바닥부터 혁신하는 팀입니다. 결국 인간은 외롭고 취향이 없는데요. 같이 하면 더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지만 계기가 없습니다. 많이 사면 남고 적게 사면 비싸지는 가격과 수량의 딜레마를 여러분들도 모두 겪고 있을 텐데요. 두잇 팀은 이웃이 함께 소비하고 나눌 때 인류의 삶이 나아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달비 없는 배달앱 두잇을 관악구 일부 지역 대상으로 출시해서 약 2개월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초기 인스타그램 토스보다 높은 리텐션이 나오고 있고요. 카테고리가 몇 개의 좋은 음식점만 입점을 시키고요. 이웃 고객들의 묶음 주민과 배달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근거리 배달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두잇에 하는 공간에서는 배달 시간과 가격이 트레이드오프 요인이 아닌데요. 스토어와 고객들 간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묶여있는 고객들 간의 평균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결국 팀 주문에 참여하거나 팀 주문이 열려있는 거에 참여할 만한 게 없으면 직접 열거나 하면 됩니다. 일단 두잇 제일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사용을 했고요. 당시에는 서울대 입구역 지하철에 전광판으로 해서 엄청 광고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짠가 싶어서 처음에는 이용을 해보게 됐어요. 배달 팁도 없다 그러고 가격도 이렇게 괜찮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됐죠.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어제까지도 시켜 먹었습니다. 식비가 줄었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좋아했던 게 9,000원 최소 주문으로 음식이
음식이 주문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3명이 모이면은 음식이 출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남들이 주문을 하는 음식들을 이제 구경하다가 같이 거기에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은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다른 분들 3명을 모아서 음식을 받거나 이런 형태였는데 돈은 사실 엄청 많이 아꼈죠. 두잇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배달보다는 좀 밖에서 먹고 많이 집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밖에 이제 나가서 먹어야 될 것들을 배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꼈고 왜냐면 밥 먹는 시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1년 하면 한 5, 60만 원 정도 아꼈던 것 같아요. 서울 강남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2022년 한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점심에는 진짜 쨍쨍했어요. 그냥 뭐 평소랑은 다름없이 그냥 이러고 뭐 라이더 몇 명 나와 있는지 보고 뭐 배차 안 된 주문 있는지 보고 막 이런 것들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4시, 5시쯤인가? 이제 저희가 저녁 피크로 이제 저녁에 제일 주문 많은 시간대 직전에 약간 비가 한두 방울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또 비 오네, 또 힘들어지네 이러고 있는데 한 1시간, 2시간쯤 지났나? 저희가 그때만 해도 배달이 이제 밀리고 비가 와서 뭔가 날씨가 안 좋다 하면은 제가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거든요. 야마하의 R3라는 모델을 이제 타고 있었는데 그 모델을 타고 제가 가방을 둘러매고 밖에 나가면 해결이 되는 정도의 주문수였었어요.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나가야 되나? 나가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분 뒤에 막 윤성님이 제 뒤에서 막 뭐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배달 안 되냐? 라이더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 입구역 잠겼다고. 라이더 분들의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서 배송이 많이 밀리게 됐고 침수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이제 오토바이가 점점 갈 수 없는 도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라이더 분들이 하나둘씩 이탈을 하시고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밖에 비가 완전 장대같이 오고 있고 막 서울대 입구 막 신호등 쓰러져 있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정도로 아예 배달이 불가한 상황이면은 애초에 고객님들한테 자연재해 때문에 애초에 배달이 안 되는 상태이고 지금은 고객님들이 밖에 나가셔도 되게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문하지 말고 마셔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우리 두잇의 문을 닫지도 못하고 계속 주문은 주문대로 쌓이고 사장님한테 또 그 주문은 전달되고 음식은 만들어져 있고 고객은 기다리고 있고 또 음식은 또 이제 그대로 씻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객도 기다리고 사장님도 이미 조리했고 그러니까 천생난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 나가자 해서 그때 아마 팀원이 한 15명, 한 18명 정도 됐을 거예요. 회사에 필수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인원 2명 빼고 다 나갔어요. 비닐봉투 마냥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배달하고 그리고 전 또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오토바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 나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미끄러질 뻔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제일 큰 경험이었고 우리가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좀 그때 또 다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정말 빡센 오토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로 말 그대로 이 서비스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진짜 피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야 정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구나. 기상이 좀 심각하게 악화돼서 라이더 분들의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의 상황에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코드상으로도. 그래서 뭐 저희가 셧다운을 한다거나 기상 악화에 대한 양해의 메시지를 올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구현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다음 날에도 이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 다음 날에도 그냥 바로 시작부터 셧다운 할 수 없진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만한 것을 빨리 개발해서 내일은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자. 다 배달하고 돌아와가지고 개발자분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개발해서 배포해놓고 그래서 내일 맞았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에도 배송을 하고 문제들을 하나씩 돌파해 나가면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성장을 만들었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J커브를 만들었고 동시에 수익성도 만들어서 우리의 비전과 꿈에 공감하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가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위대한 성장을 앞두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지 딱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선언하더라고요. 원래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주문수, 거래, 고객의 재구매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냥 바닥을 향해서 처박히고 있었어요. 올 게 왔다. 제가 조인하고 딱 2주 지나서 쿠팡이츠에서 무료 배달 선언을 했어요. 제 지인들도 막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부모님도 전화가 와서 너 괜찮니? 너네 회사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굉장히 주변에 걱정이 컸고요. 사실 저도 내가 좀 회사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서 회사의 그 하락기를 볼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들떠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왜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배민과 쿠팡이츠가 돈으로 너네 공격하면 너네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번 위기만 극복을 하면 우리는 다시는 그 얘기 듣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전의에 불타서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구나.
그냥 말뿐으로 그치고 다시 저희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허세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 게 왔구나. 우리가 전국 확장하기 전에 와서 차라리 다행이다. 원래 얻어맞을 거였으면 일찍 맞아서 좋다. 무료 배달이라는 해자를 어느 정도 이제 침범 당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해자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고객의 본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팀별로 매일 하루에 하나의 가설 검증을 완료한다. 아침에 떠올린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오늘 출시해서 오늘 답을 얻고 맞으면 계속하고 틀리면 폐기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걸 매일 해야 된다. 고객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배달 앱들이 요즘 굉장히 편한데 당신은 매일 배달 음식 플랫폼을 먹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편하고 요즘은 심지어 무료 배달이기도 한데 왜 배달 음식 플랫폼에서 매일 먹지 않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한 고객이 한 얘기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없다. 아무리 배달비가 무료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 정도로 너무 높아서 한 달에 60번 정도의 식사를 해결하는 게 너무 비싸다. 좀 귀찮더라도 편의점에 가서 7,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집 근처 김밥 천국에 가서 제육볶음을 먹거나 그런 선택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집에서 편하게 먹고 싶다. 그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죠. 20대 후반 그쪽에 이제 중위소득이 한 2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서울에 이제 상경을 해서 혼자 산다. 생각보다 한 끼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안 돼요. 진짜 많이 잡아도 한 12,000원? 보통 10,000원 언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먹어야죠. 근데 사실 원룸 사시는, 저도 원룸 살고 있는데 원룸 살고 다들 그렇게 할 텐데 사실 거기 살면 여기서 음식을 해먹으면 진짜 예사일이 아니다 라는 걸 딱 느끼게 되는데 그런 고객들이 우리의 고객들이 가진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한 7,000원, 8,000원 정도에 우리가 한 끼 딱 정갈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배송을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처음 런칭한 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777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사장님들이 정말 777을 쓰고 싶어 하느냐 검증을 했었죠. 다른 배달 음식 플랫폼과는 달리 고객의 매일의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음식점의 수를 7개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 7개의 음식은 매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음식이 고객들에게 제공되고요. 제육볶음 7,900원, 김치찌개 7,900원, 마라탕 7,900원 무료 배달. 이런 제품이 큐레이션 돼서 매일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거죠. 7,900원짜리 음식을 7개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고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창업 이래로 가장 빠른 성장을 그때 만들었어요. 드윗이라는 거를 접하고 나서 아예 배달 인증을 접고 드윗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배민의 정책이 바뀌면서 광고비 위주의 회사들만 이제 노출시켜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우리 활성 사장님들의 폐업률입니다. 우리 활성 사장님들의 폐업률은 이건 농담과 과장이 아니라 0입니다. 저는 이게 시청이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나 혹은 국가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